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 같은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명 유통갑질 근절 대책인데요. 네, 과연 이번 대책으로 만연한 갑질이 사라질 수 있을지 경제부 정선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이 유통 갑질 근절 대책은 이제 가맹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종합 대책입니다. 예. 그동안 백화점이라든지 이제 대형 마트들은 이제 다양한 갑질들을 했었는데요.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을 하고 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이제 갑질을 못하도록 다양한 제재, 경고 이런 내용을 담긴 것이 이번 대책인데요. 예. 이번 대책을 보시면 핵심은 대형 유통업체가 만약에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이 손해배상은 납품업체에게 끼친 피해액의 3배를 배상을 하도록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최대 3배여서 사실상 3배를 무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예. 법원에서 이제 손해액을 되게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말 3배라고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정말 큰 손해액을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갑질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부과 기준율과 상한액도 각각 기존보다 2배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30에서 60%를 곱해서 최종 과징금을 결정을 했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60에서 140%를 곱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정액제라고 해서 법 위반 그 관련 산정액을 제대로 정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최대 과징금을 5억 원 이하로 정을 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10억 원으로 이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과징금도 올라가고 손해배상금도 올라가면서 그동안 이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좀 없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공정위가 이렇게 칼을 빼든 배경에는 그동안 좀 대형 업체들의 어떤 갑질이 좀 만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기상천외한 불공정 행위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네. 예. 그동안 고의적, 악의적인 갑질에는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제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을 하거나 부당 반품, 또 보복행위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잠시 이제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대형마트 화면인데요. 이 대형마트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마트 직원이 아니라 납품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예. 예. 이분들은 이제 사실 마트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사실상 뭐 약간 하인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런 갑질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예. 또 다른 준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이 화면에 보시면 이 대형 마트가 납품업체에게 보낸 이 이메일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매출액 증가를 1.5%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1.5% 자신들이 올리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들의 그 금액을 내리라고 강요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식의 이제 납품, 상품, 대금, 부당 감액도 이렇게 공정위에 신고된 다양한 갑질 중에 한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대형마트에서 시식 직원들의 인건비나 재고 관련해서 좀 부당한 관행도 좀 개선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이제 대형마트에 가보시면 시식 그 판촉 행사라는 걸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의 인건비는 사실 마트가 아니라 이 납품 업체에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판촉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이득은 마트와 그 납품업체가 모두가 얻게 되는데 이 대금은 사실 납품업체가 일방적으로 이제 지불을 했던 것이죠. 예. 앞으로는 이제 공정위가 이 이득에 따라서 반반씩 나눠서 이제 이득에 따라서 이제 나누도록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동안 뭐 스타필드나 코엑스몰 같은 복합 쇼핑몰들은 이제 규제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복합 쇼핑몰도 규제 대상이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런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 그동안 이 백화점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런 유통업법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소비자로서는 유통업과 비슷한 백화점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갑질들을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것인데요. 네.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돼 있더라도 뭐 판촉 행사를 한다던가 임차료를 이제 판매액의 일정 부분에 이게 비율을 정해서 이런 경우를 할 경우에는 이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를 받도록 이제
규정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백화점이나 TV 홈쇼핑 등에만 이제 적용이 됐었던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TV 홈쇼핑과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만 판매 수수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판매 수수료를 공개를 한 다음에 3년간을 지켜보니까 상당히 판매 수수료율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약 1%포인트 정도씩 다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공정위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김상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제 TV 홈쇼핑 또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까지도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공정위가 매년 이렇게 중점 분야를 선정을 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각각의 이제 애로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올해는 정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전과 미용 부분을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TV 홈쇼핑과 기업형 슈퍼마켓 그 SSM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SSM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점검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책에 대해서 유통업계나 국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유통업체 같은 경우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이번 사드 보복이나 뭐 이런 불황으로 인해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이번에 또 제재까지 가해지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실 예고가 됐던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감당을 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판촉 사원들의 인건비마저 이제 같이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그 판촉 사원을 뽑는 것은 이제 그 납품업체가 뽑는데 예. 왜 그 비용을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권리는 없는데 비용만 부담을 하도록 시키다 보니까 예. 이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판촉 행사를 줄여가지고 결과적 인건비가 줄이기 위해서 판촉 행사를 줄여서 인력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누리꾼들이 이번 대책이 그동안 맨날 갑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런 갑질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령을 좀 촘촘히 해가지고 이제 예. 더 이상 이제 다른 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이런 빈틈을 메워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마녀 사냥식의 이런 거 경제를 위축시키는 나쁜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유통 갑질 근절 대책 얼마나 또 효과가 있고 또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정선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